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2강 5대리, 소단어 유 무권대리, 그 중에 126조의 표현대리와 129조의 표현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를 공부했고, 이번에는 그 두 번째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126조나 129조, 저번 시간에 배운 125조도 그렇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자, 이제 126조의 표현대리를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본인이 있고,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 대리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이때는 대리권 수요를 표시한 거예요. 표시했는데 어디까지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자, 기본 대리권을 수요한 겁니다. 기본 대리권 수요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담보로, 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가서 1억만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리인에게 1억을 대출을 받아와라. 자, 그래서 인감 도장도 주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서류들을 일체 준 거예요. 등기 원리증까지. 그 대리인이 은행에 가서, 자, 은행이죠. 이제 제3자. 상대방을 제3자라고 합니다. 대리에서는. 제3자인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셔. 잘했어. 아주 은행하고 거래를 잘했는데 월권 대리를 했네. 자, 월권,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어떻게 했냐? 자, 이거 권한을 뛰어넘은 거니까 월권 대리. 자,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1억만 대출받으라고 했는데 얘가 2억을 대출받은 거야. 2억을. 자, 1억까지는 기본 대리권 수요니까 맞는데 나머지 초과분 1억은 이거는 월권 대리야. 자, 이 경우가 전형적인 126조 권한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은행이 월권 대리, 즉 권한을 뛰어넘은 대리인의 그 대리 권한이 이유가 있어.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런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은행에 정당한 이유. 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 은행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2억 대출에 대해서 본인에게, 자, 본인에게 당시 2억 꺾은 거 맞다고. 자,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 효과.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인에게 귀속을 시키니까 가능해. 자, 그럼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 누가 지는가? 민법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뭘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 자, 이 거래, 이 월권 대리한 이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 누가 주장하는 거야? 은행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에 누가 입증을 해야 돼? 은행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은행이 입증 책임. 은행 입증 책임. 이용훈 선생님이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땐 뭔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그 표현 대리에서는 입증 책임 누가 제3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고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효다. 본인에게 있었지만 여기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월권 대리가 유효하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은행 제3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이 경우는 전형적으로. 자, 그런데 자, 이제 보면 요런 경우는 법률 효과가 기속이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 정당한 이유도 없어. 은행이 이렇게 2억씩 대출해 줄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럴 수가 있고, 첫 번째. 정당한 이유는 있는데 입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입증이 안 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입증이 안 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요게 또 핵심이야. 또 다른 핵심.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기본 대리권 안에서는 그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리권이 있으니까. 자, 기본 대리권. 자, 기본 대리권이니까 여기서는 1억이지, 1억.
자, 기본 대리권 1억은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본인이 책임지고 법률 효과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금. 그리고 나머지 초과 뛰어넘은 대리권을 넘은 행위, 곧 초과분, 월권 행위 그 부분, 초과분. 여기서는 1억이죠. 예시한 거에서는. 자, 1억은 누가 책임을 진다?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은행이. 자, 이 은행이 책임을 진다. 이 소리는 뭐냐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에서 1억 대출 받는 건데 본인이 1억 대출된 거에 책임을 지고 1억을 은행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자도 갚고. 요건 이해가 안 돼. 은행이 책임진다는 건 나머지 1억은 본인에게서 못 받는다는 얘기야. 이자도 못 받아. 원금도 못 받아. 그럼 은행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 대리인에게 받아야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입증을 못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한 이유도 있고 입증도 했어. 그러면 본인이 다 책임져. 대리인은 본인이 손해를 봤으면 125조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본인이 하면 돼. 손해배상 청구를. 둘의 문제니까.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입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청양지차로 나뉘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기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대리권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은 본인이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자, 그럼 효과를 보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제 보자고요. 요거는 예외 조항이니까 얘는 예외로 두고, 자, 이제 요 상황에서 어떤 권한이 있나. 125조를 왜 저번 시간에 강조했냐면 125조. 요 법률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돼. 125조의 그 효과가 그대로. 본인은 추인권만 있어. 추인권. 상대방 표현 대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호야. 추인권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권한만 있어. 추인 거절권은 언제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입증이 안 될 때. 그때는 밑에 거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초과분에 한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다 뿐이지 추인권밖에 없어. 이 상황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은행이 입증 책임이 있다면 추인권밖에 없는 거야, 본인은. 그러면 제3자인 은행은 무슨 권한이냐? 자, 은행은 똑같아. 최고권. 재촉하는 거지. 빨리 추인하라고. 이거 했으니까 법률 효과가 당신에게 기속되니까 이자 갚고 원금도 계약 월권 이거 2억 대출 계약에 의해서 갚으셔 계약서에 최고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인정해라 이거죠. 두 번째는 자 추인권이고 두 번째는 철회권.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철회권. 추인 거절권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표현 대리에서는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이 입증을 못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을 때는 그 초과분에 한해서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거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은행은 제3자는 이 경우에 최고권도 있고 철회권도 있어요. 그러면 추인권과 철회권은 어떻게 다? 추인권은 법률에게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거고 철회권은 무효로 만드는 거야. 아니 제3자 은행이 무효로 할 수 있죠. 이 계약이 잘못된 거니까 무효로 하겠다. 은행 마음이야. 이 추인권과 철회권은 먼저 행사하는 사람이 이겨. 본인이 은행이 최고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은행은 계속 이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거나 안 하든 상관이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본인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든가 손해를 보고 어떤 은행이 철회를 하면 본인이 아무리 추인을 하고 싶어도 철회를 해버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 거야. 무효가 된 이상 어떻게 손을 못 쓰지. 본인 입장에서는 철회를 해버렸으니까 결국 이 추인권과 철회권은 먼저 행사하는 권리가 우선이에요. 먼저 행사하면 돼. 125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리권 수여를 하고 대리권을 안 줬는데 대리행위를 했어. 자, 그 경우에 보이는 추인권이 있어. 계속 그 계약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 상대방은 최고권 또는 철회권이 있는데 철회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인정하는 거, 법률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추인권과 무효로 하는 철회권이 부딪혔을 때는 어느 게 먼저 될 것인가? 먼저 하는 쪽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럼 126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뭐 판례에 우리 교재에 잘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냐. 가장 간단한 건 정당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객관적인 상황, 이 월권 대리 계약을 맺을 때 객관적인 상황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대리권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거. 자, 이거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을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데 과실이 그 권한을 믿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유무. 자, 만약에 보통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제3자 은행이 과실을 범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의 주의를 기울였어. 본인에게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랬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그거 했다고 입증을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주의를 했다는 거, 보통 사람의 주의를 했다는 거를 입증하면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전형적인 126조 고난을 넘은 일명 월권 대리라고도 합니다. 월권 표현 대리. 자, 이번에는 129조. 대리권이 소멸이 됐는데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자, 이 경우하고 거의 유사한데, 자, 125조, 126조, 이번엔 129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조. 고난을 넘은 거. 자, 129조는 고난을 넘었으니까 일단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를 한 거예요. 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자, 역시 이 대리인은 표현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넘었으니까. 일단 대리인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첫째, 대리권을 수여한 거야.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대리권 관계가 맞아요. 자, 대리권을 수여했어. 그런데 법률 행위를 할 당시 이제 제3자 상대방입니다. 제3자하고 대리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요 순간에 대리권이 소멸됐어. 이때 대리권이 없는 거야, 이미. 이때 대리권이 소멸됐어. 자, 요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서 소멸 후, 자, 대리권 소멸 후 뭘 한다?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한 거죠. 대리행위, 법률행위, 권리 발생, 의무,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무도 발생하고 서로가 소멸로 대리행위를 한 거야. 자, 이 경우에 법률관계. 자, 이 경우 제3자는 125조하고 똑같아요. 125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제3자는 선의이고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추정을 해줘. 법에서는 무과실 요걸 추정을 해버려. 즉 제3자는 자기가 나가 선의이고 내가 과실이 없어라는 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인정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소멸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야. 예, 제3자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권 소멸한 거라 안 되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거야. 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악이, 자, 이제 제3자가 알아, 대리권이 소멸된 걸 알아. 악이면은 주장 못 하겠지. 또는 과실이 있어. 보통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주장 못 하지. 자, 요 경우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사람은 선의이고 무과실 추정받으니까 본인이 악인 걸 본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난 선의야. 법에서 보장을 해줬어. 난 과실도 없대. 네가 해라. 주장하는 네가. 제3자가 악이고 과실이 있다는 걸 누가 주장해? 본인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입증 책임은, 자, 입증 책임.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입증해내면, 난 추인 거절하겠다. 네 둘의 문제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본인이 이걸 입증을 못하면 이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 입증을 못해.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 그런 경우에 본인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을까? 똑같아. 본인은
추인권만 있어. 추인권만.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려면 이걸 해야 돼. 입증 책임을 입증해야 돼. 이 제3자가 악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대리권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라는 걸 입증을 하든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의 주의도 안 기울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계약을 한 거예요. 라는 걸 입증을 하면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때는 추인 거절권이 발생을 해.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이 표현들이 상황에서는 추인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뭐가 있냐? 똑같아. 최고권. 빨리 이해하셔. 재촉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라고. 알려줘야지.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본인이. 두 번째. 이 법률 관계를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자기가 한 걸 철회하는 거예요. 네, 철회권. 철회하겠소. 자, 그럼 추인을 해버리면은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철회를 하면 이 대리행위,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추인권과 철회권이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똑같아. 125조나 126조나 129조나 똑같아. 먼저 행사하는 사람이 임자야. 먼저 행사하는 사람이 유리해. 계속 이거를 유지할 입장이면은 철회권을 행사 안 하겠죠, 제3자는. 추인권만 있을 뿐이야, 본인은. 즉, 추인권만 있다는 얘기는 추인 거절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는 얘기야, 법에서. 예,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그 관계에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 해서 표현 대리가 이미 인정된 이상 과실이 있다고 해서 서로 책임을 범하신 나눕시다 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표현 대리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고요. 자, 125조, 126조, 129조. 자, 125조는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수여. 126조는 수여를 했는데 월권을 해버렸어. 월권 뛰어넘었다는 얘기고요. 129조는 소멸. 대리권이 없어. 방금 배운 대로 소멸을 해버렸는데도 한 경우입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얘기는 대리권을 임의적으로 수여한 겁니다. 법정 대리에서는 수여라는 게 안 나오죠. 왜? 법에서 정했으니까. 125조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는 해당이 없고 임의 대리만 해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 대리의 경우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된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예. 자, 월권 대리는 권한을 뛰어넘은 거니까 법정 대리인 역시 권한을 뛰어넘어서 할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도 해당, 임의 대리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멸도 마찬가지예요. 소멸도 법정 대리인도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었다가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 자, 법정 대리인 역시 가능하고 임의 대리인 역시 소멸했는데도 대리를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시고, 만약에 125조에서 본인이 입증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악이라는 걸 입증하거나, 126조 역시 정당한 사유를 상대방 제3자가 입증을 못한다든가, 129조 역시 본인이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을 입증을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의의 무건들에서 본인을 보호하게 돼요. 상대방을 보호 안 하고 본인을 보호하는데, 그 협의의 무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6조, 129조의 표현들을 같이 공부했고, 이것에서 세 부분에 걸친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들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협의의 무건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